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강남구 거기에 학군 프리미엄까지 몇 억이 붙어서 거래가 되는 도곡동 아파트 단지에서 하락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2억에 거래되던 아파트가 14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런 일이 이어지자 주민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일에 나오는 반응들 중에는 이제 강남도 거래가 씨가 마르면서 본격적으로 하락하는 거 아니냐, 올해 올랐던 가격을 도로 다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 온 거 아니냐, 하락장에 대비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한편, 또 다른 곳에서는 역시나 늘상 나오던 패턴, 일명 특수거래, 지인거래라는 반응이 나오기도 합니다. 제가 부동산 실전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면, 부동산 사장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가 그렇게 하고 계신데, 주변 아파트 주민들 각 아파트 단지별로 단톡방이나 카페에 가입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 커뮤니티에서 특별히 활동은 안 하고 쭉 단지 내 주민들의 반응, 집값에 대한 어떤 분위기, 어떻게 생각하나,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합니다. 이게 집주인들 마음, 그리고 임대인들 마음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또 다 커뮤니티마다 집주인 인증을 해야만 가입이 되기도 하지만, 방법이야 사실상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실제 부동산 사장님 또는 그 친인척이 그 아파트에 사는 경우도 있고, 다른 거는 아무튼 그렇게 입주민 단톡방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런 하락 거래가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여지없이 소방수가 하나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직접 그 아파트 단지 최저가를 중개를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존 거래 가격보다 1억 이상 내린 금매 가격으로 중개를 했을 때, 일단 저는 싹 입 닫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중개한 거 걸리면 뼈도 못 추릴 수 있습니다. 단톡방에 나오는 이야기, 대체 어느 복덕방이냐, 어디서 중개했길래 우째 이런 일이 우리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것이냐 하는 그런 반응입니다. 그리고 한바탕 난리가 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또 소방수가 등장합니다. 그거 제가 알아봤는데요, 특수거래래요. 지인거래. 그 집 엄마가 아들한테 이거 집 넘겨준 거래요. 이런 거 직거래하면 오히려 국세청에서 막 들여다보고 그러니까 그냥 복덕방 하나 끼고 이렇게 했나봐. 이러면서 이 거래를 특수거래였기 때문에 정말 별거 아니다 라는 식으로 일단 마무리는 됩니다. 그거 내가 한 건데, 아이고 특수거래 아닌데 진짜 금매였는데, 참 거짓말도 잘 합니다. 집값 떨어지는 것보단 이런 거짓말로 주민들이 더 이상 동요해서 금매를 내놓지 않고 계속 비싼 호가를 차곡차곡 쌓아서 유지하도록 하는 게 실질적인 이득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걸로 추정이 됩니다. 본인은 이걸 또 하얀 거짓말 또는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겠죠. 일단 강남권 어떤 아파트에서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부터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도곡동 쌍용 예가입니다. 지하철 3호선과 신분당선이 지나는, 그리고 양재역이 가깝고 또 유명한 뱅뱅 사거리 또 가깝고, 학구는 언주초, 은성중, 은광요고 등 또 가까이 있습니다. 여기 좋습니다. 제가 한참 부동산 창업하기 전에 막 여기저기 이제 온 시내를, 서울 시내를 다 돌아다니면서 자리를 알아볼 때 부동산 매물로 이 바로 앞에가 나와서 조금 알아보려고 막 돌아다녀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낮이고 밤이고 사람이 길에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대치동에 애들 학원 보내면서 살기에는 그냥 좋겠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그때 당시 부동산 인수하는 권리금이 저한테 제시했던 게 1억이었습니다. 아무튼 여기는 2015년 아파트이고 384세대입니다. 여기도 7년 전에는, 그러니까 2016년 12월 달에는 40평 아파트가 9억 7,500만 원에 거래가 되고 그랬습니다. 강남이지만 40평이 10억 미만에 거래가 되던 아파트 시세, 이게 5년도 채 안 돼서 최고가 23억 4천만 원까지 찍은 겁니다. 그러다가 19억대까지 떨어지고 다시 또 이게 22억까지 오르면서 올 여름에는 지난 최고가 금액을 사실상 거의 회복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전형적인 강남권 아파트들의 흐름이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14억에 매매가 뜹니다. 그러면서 동네가 술렁이고 있다라고 언론에 나왔습니다. 물론 가격의 동향이 특수해 보이긴 합니다. 언론에 인터뷰한 주변 부동산 사장님 말을 들어보면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는 가격으로 최근 가족 간 거래도 중개거래 형식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일단 불은 끕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14억이란 가격대, 이 아파트를 기준으로 우리가 자세히 보면 2018년 정도의 가격대입니다. 실제 2018년도에는 요 정도 가격대에 거래가 된 겁니다. 작년 말과 올해 초에 굉장히 급락했던 아파트 가격대들이 보통 2019년도 가격이 많았고, 정말 심하게 하락한 곳들은 2018년 가격까지 쭉쭉 나왔었습니다. 떨어져서 한 번쯤은 우리는 이 부분을 상기해 봐야 합니다. 진짜 속사정이야 뭐 본인들만 알겠지만 아무튼 일단 충격을 주긴 합니다. 그러면 이 동네 도곡동 강남권 요쪽 다른 아파트들은 어떨까? 도곡 렉스레의 경우 전용 면적 114제곱미터가 7월 달에 직전 거래가 39억에 있었는데 이게 최근에 35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여기도 4억이 하락한 겁니다. 그리고 지난 최고가는 여기는 41억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최고가 41억 찍고, 그리고 올해 초에 28억 5천까지 하락했다가, 그리고 또 올 상반기 회복할 때 반등할 때 39억까지 다시 거의 갔다가 다시 35억으로 내려와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하락세가 느껴지는 대목이고, 이 패턴이 낯설지 않은 패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또 그리고 도곡 삼성 레미안 전용 면적 122제곱미터는 직전 거래가 32억 1,500만 원이었는데 지난달에는 이게 28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호가가 전체적으로 지금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낯설지 않은 그런 패턴입니다. 저 역시 집주인분들이 요즘 부동산 분위기 어떠냐 이렇게 문의가 많이 있는데 저한테 그럴 때마다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해 달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지나치게 솔직하게 말했다가는 정말로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도인에게 이야기할 때는 충격을 좀 줄여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겉으로는 뭐 괜찮다라고 하지만 점점점 이야기할수록 일그러지는 표정이 저한테도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에서는 대놓고 100% 솔직한 이야기 절대 못합니다. 부비TV 이곳은 그나마 제가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아무 눈치 안 보고 여러분께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총정리하면 강남권도 반등세는 확실히 꺾이는 모습이 서서히 나타난다 라고 아주 보수적으로 이야기해 두겠습니다. 살던 집 팔아 잔금 치러야 하는데 속타는 입주 예정자들, 전국의 아파트 입주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주택사업자 비율이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겁니다. 새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서 기존에 살던 집을 팔고 그 돈으로 잔금을 치르려고 어떤 계획했던 분들, 그러니까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이 현재 집이 안 팔려서 입주를 못하는 상황이 전국의 곳곳에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어떤 집안에 대형 금고 있고 그 아래 현찰이랑 금덩이 팍팍 쟁여놓고 사는 사람이 실제는 별로 없고, 대부분 사람들이 제가 앞서 말한 사정이랑 거의 비슷한 사정일 겁니다. 입주전망지수는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요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걸 지수화하는 건데, 이 지수가 100이 넘으면 입주가 늘어날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달은 이게 72.9%로 상당히 낮은데, 거기에 지난달보다도 이게 굉장히 급락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거래가 안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불 꺼진 새 아파트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존 주택의 매매 시장 분위기는 매수하려는 사람은 2차 하락을 예상하고 관망세로 돌아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매도하려는 사람은 자신의 자금 계획 중에 기존 집을 처분하는 금액을 어떻게 대충 이렇게 정해놓고 그 수준에 맞춰서 갈아타기를 또 진행하는데, 그 가격대가 지금 시장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다고 가격을 또 여기서 더 낮추자니 빚을 내야 하는 부분이 커지게 되고,
고금리에 따른 이자 비용 압박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매도와 매수 양측이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은 더 급한 사람이 지도록 판이 짜여져 있습니다. 갈아타기 하려는 분들이 심리적으로 조금 더 촉박해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부동산의 반등세 꺾임이 이어지겠지만 결국 큰 변수는 선거입니다. 물론 본인들은 뭐 절대 아니라고 우기겠지만 선거용 선심성 부동산 정책, 요게 언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분위기는 언제든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시장의 반응을 분석해서 계속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저 역시 집을 사려고 돈 아끼느라 굉장히 고생했던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거기에 공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트 갔을 때 한우 코너를 이렇게 지나가면 나도 모르게 그냥 빠르게 휙 이렇게 지나가는 게 정말 많이 가슴 아팠습니다. 밥 잘 사주는 누나였던 지금의 와이프는 제가 오늘 우리 한우 먹을까? 이렇게 하면 웃으면서 괜찮다고 하고 고기는 뭐 다음에 또 먹으면 되지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저한테. 그런 누나한테 이 말을 좀 꼭 전해주고 싶습니다. 누나, 한우 그거 내가 먹고 싶어. 내가 먹고 싶다고. 내가 먹고 싶은데 왜 자꾸 됐다 그러냐고. 누나가 홈쇼핑에서 시키는 택배만 줄여도 지금 우리가 한우를 먹을 수가 있다고.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 한우는 총각일 때 많이 먹어둬야 돼. 아이.